혼외자 사실을 인정한 배우 정우성 씨가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논란 후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걸그룹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청룡영화상에 참석한 정우성 씨가 모든 실책은 자신이 받겠다. 또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좀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우정 씨가 이번에 그 영화상에 과연 참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네. 그 처음에 참석 안 한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정우성 씨 소속사 측에서 그걸 바로잡았거든요. 참석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른다라고 네. 바로잡았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참석 안 한다는 보도를 바로잡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잡았다는 것 자체는 참석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고, 근데 영화상 직전까지도 참석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석 안 한다고 했으면 참석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또 참석이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하지만 여론이 하도 이제 정우성 씨한테 안 좋게 돌아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여론을 살피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미리 참석한다고 얘기했다가는 수많은 언론이 또 정우성 씨한테 달려들면서 분위기가 과열될까 봐 끝까지 참석한다는 얘기는 안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예정대로 참석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영화상 자리에서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뭔가 그 정우성 씨의 기존 이미지하고 부합하는 글자 그대로 정면 돌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연예인이었으면 그 큰 영화상 무대에서 자신 신상 발언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또 정우성 씨 정도 위상이 되니까 거의 그 영화상의 메인 스타급 정도라고 사실상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 되니까 또 시상식 무대에서 신상 발언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아들의 양육을 책임지겠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출산 시점이나 문가비 씨와의 교제 여부 또 결혼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 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산업화, 현대화 되면서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가 극명하거든요.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혼 출산 관련해서도 이건 뭐 사회적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다만 과거 이제 그 정우성 씨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한 거 가지고 그걸 빌미로서 이걸 자꾸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민 문제하고 사생활 문제는 별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우성 씨는 정도 되는 그 국제적인 유명 스타가 이런 공익기구에서 뭐 친선대사, 홍보대사를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데서 활동할 때 홍보성 발언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족쇄가 돼서 나중에 비난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면 앞으로 어느 스타가 이런 공익기구에서 활동을 하겠는가,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기구 활동한 거 가지고 너무 그걸 꼬투리 잡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가비 씨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비난을 하는 포인트도 있는데, 그게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가비 씨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문가비 씨도 한 명의 주체잖아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고, 나이도 30대 중반이고, 그러면 자신이 판단해서 그 임신하고 출산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임신을 시켰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하기보다는 문가비 씨가 자신의 선택으로 임신하고 출산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가비 씨가 임신과 출산을 선택했다고 무조건 그에 따라서 정우성 씨는 문가비 씨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우성 씨의 결혼하고 문가비 씨의 선택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문가비 씨가 뭐 하여튼 결혼 출산을 임신 출산을 했으니 무조건 정우성 씨는 문가비 씨랑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안 하면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도 이번 사건에 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BBC에서도 이제 관련 논평을 냈는데
일단은 정우성 씨가 지금까지 윤리적인 사람인 척한 것이 문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BBC의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사회라고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이 특히 연예인들한테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그게 서구에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BBC에서도 이번에 한국의 보수성 그 풍토 속에서 정우성 논란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우성 혼외자 논란이 한국에서 국가적 논쟁을 촉발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한국이 또 연예인한테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통념을 요구해 왔는데 그게 이번에 정우성 사태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아마 이런 식의 한국에 대한 서구의 시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얘기한 것이 기존의 정우성 씨가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서 그것 때문에 더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비난이 좀 더 커진 측면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생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우성 씨의 배우 활동이나 앞으로의 좀 활동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우성 씨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막 자고 일어나면 주장이 새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 보면 뭐가 막 폭로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 연예인이 거의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정우성 씨가 딱 그런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폭로가 터지니까 그 폭로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터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서 정우성 씨 앞으로 입지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폭로가 딱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생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정우성 씨가 30년 연예 활동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사태가 터진 건데, 그러니까 30년치 폭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30년치 폭로가 나온 게 이 정도 수준인가? 그렇다면 그 사생활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정우성 씨가 비난을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과도하게 비난 당할 만큼 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여론이 호전되는 분위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물론 이미지가 완전히 그 전으로 회복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배우로서는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앞으로 또 다른 주장 폭로가 나올지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그 계약 해지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진스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0시부터 이제 전속 계약이 해지가 됐음을 재차 강조를 했는데, 당초에 그 뉴진스가 내용 증명으로 요구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8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고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하이브 내부에서 그런 문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뉴아르 중에서 뉴를 빼고 세 판 짜면 된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진스 측에서는 뉴진스 버린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또 이제 다른 레이블의 매니저가 뉴진스 한희 씨한테 무시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시정을 어떤 진상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미진 대표의 그 대표직 복귀 그런 등등등의 것들을 요구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도어는 완전히 읍수하듯이 그 뉴진스한테 매달리면서 우리랑 계속 일해주세요 읍수하듯이 이번에 반대가 아니라 응답 서면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뉴아르에서 뉴 버리고 이게 뉴진스를 버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게 뉴진스 아일렛 르세라핌이 아니었다, 아가 아일릿이 아니라 아이브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하이브 내부의 걸그룹 중에서 뉴진스를 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걸그룹들 중에서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이렇게 묶이면 르세라핌이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도 홍보해야 되고 르세라핌도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세라핌 홍보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르세라핌을
뉴진스랑 엮지 말자. 뉴진스 버리고 르세라핌 독자적으로 프레임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또 아이브, 르세라핌 등등등 다른 걸그룹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홍보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명을 했는데 또 좀 이상한 것이 그런 사실 자체를 미진 대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일부 매체에서 또 보도를 했거든요. 그 문건의 수신자 중에 한 명이 미진 대표였다.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이 뉴아르가 뉴진스 버리는 것이다라고 뉴진스가 주장했을 때 미진 씨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요런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일부 매체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여기는 진상규명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시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한희 씨 측에서 마치 어도나 하이브가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네. CCTV 영상에 무시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희 씨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 CCTV 증거 영상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한희 씨가 좀 제대로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도 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읍수하는 듯이 막 이제 서면을 보내면서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시정하겠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막 이런 식의 내용을 쭉 보냈는데 딱 한 가지 거부한 게 있거든요. 그 뉴진스의 요구를 그게 뭐냐면 미진 씨를 대표직에 복귀시키는 거. 네. 이건 우리 경영 상황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네, 일단 어도어가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입장이고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자면 일단은 뭐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지 사유가 되겠죠. 계약이라는 게 한쪽에서 안 지키겠다는데 그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강제로 끌어다가 지켜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뉴진스가 죽어도 우리는 계약하겠다라고 하면 뭐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 바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위약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근데 지금 당장은 어도어는 막 뉴진스한테 막 전전긍긍해서 매달리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뉴진스가 어도어 또는 하이브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 뉴진스가 잘못되면 하이브의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또 어도어 입장에선 뉴진스랑 계약 깨지면 회사 망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소송 건다 이건 생각도 못하고 계속 뉴진스한테 매달리면서 우리 내년에 뉴진스 활동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막 그리고 뉴진스 홍보 활동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도어가.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지킬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합의가 안 된다면 소송 절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과연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처럼 어도어랑 하이브가 계속 뉴진스 눈치 안 보면서 전전긍긍하면 소송을 언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약이 해지되면 뉴진스라는 그룹명을 뭐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좀 활동은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뉴진스가 소송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들이 막 기기묘묘한 해석들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온갖 추측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길을 왜 가는가? 가장 간단하고 깨끗하고 그 정당한 일반적인 방법이 뉴진스가 하이브한테 소송 걸어서 계약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안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뉴진스가 말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하이브 어도어가 잘못했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법정에서 인정받을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질 것 같으니까 소송을 못 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뉴진스는 자기 이름도 계속 쓰겠다고 했는데 위약금을 안 내겠다고 했고 그 모든 걸 다 인정받으려면 가장 간단한 게 법정에서 소송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슨 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그냥 소송을 걸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뉴진스는 잘못 없다. 다 하이브 어도어 잘못이다라는 게 딱 정리가 되면 글자 그대로 위약금 안 내도 되고 그러면 사실 뉴진스란 이름도 하이브의 자산이거든요. 뉴진스 멤버들한테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뉴진스가 소송 걸어서 뉴진스의 정당성이 입증이 된다면 하이브 어도어의 잘못이 입증이 된다면 그럼 하이브 어도어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지고 대중이 다 뉴진스를 응원하게 되겠죠. 그 정도 이런 상황이 되면 뉴진스란 이름도 결국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한테 주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 욕먹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뉴진스가 빨리
좀 하이브는 어도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들의 좀 억울함을 증명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